몰다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리면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답변은 무료 답변이며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드리는 답변입니다. 혹시라도 조금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사 사무소, 법무사 사무소,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전날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는 음성만을 통해 화면으로 답변을 드리는 형식이 있고, 평소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화면에 나오는 영상으로 촬영해 드리는 형식이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12일 목요일입니다. 8월 8일과 9일에 올라온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릴게요. 자, 사람님, 이진아웃 조언 부탁드립니다. 2019년 9월 오토바이 간식 사러 가다가 음주운전으로 경미하게 적발됐고 벌금 100만 원 정도 나왔고, 1년도 지나지 않아 어제 차로 가다가 2019년이면 1년은 지났죠? 2021년이니까 지금이 어쨌든 또 적발이 됐다고 써 있네요. 이건 사고가 있네요. 이번 사건은 왕복 2차선 터널에서 택시가 중앙선 침범하여 운전석 쪽과 충돌했다. 택시 쪽에는 승객 2명과 3명이 있는데 얼마나 다친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 908은 가실 것 같아요. 너무 짧은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검사님도 어쩔 수 없이 봐주려고 해도 908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변호사 선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면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사건들은 감옥에 갈 수 있어요. 일단은 요즘 처벌이 점점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면허 구제와 관계없는 얘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면허 구제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더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런 부분들은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변호사 선임 관련해서는 카페에 댓글에 넣어 놓을 거니까 이따가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반성사죄 다짐님, 음주사고 초범입니다. 대물 1대, 대인 4명, 0.180 면허 취소가 됐고요. 면허 취득 후 사고 한 번 안 냈는데 이제 사고가 나고 말았네요. 자, 질문사항입니다. 경찰 조사관이 피해자분들 병원 간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라면 개인 합의하여 진단서가 들어가지 않아도 대인으로 일반적으로 잡히죠. 경찰관이 병원에 간 사실을 알고 있으면. 물론 경우에 따라서 합의를 해오면 내가 인사피해 정도 없는 걸로 해줄 수 있습니다라고 경찰관이 얘기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런 때에는 괜찮지만 이미 병원에 간 이상 경찰관이 대인 피해를 진단서가 들어오던 들어오지 않든 간에 그걸 빼주기에는 좀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피해자분들이 치료비 같은 경우는 최소로 해줄 의향이 있다고 하시는데, 차량의 가치 감가상각이죠.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 형사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감가상각은 일단 해주셔야 돼요. 그건 기본적으로. 감가가 얼마 정도 됐는지는 일반적인 그 계산법이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 맡기시면 계산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정신적 위자료 같은 경우에 형사비를 말하는 거고, 형사비는 보통 주당 70에서 100 정도에 한 명당 그렇게 줘야 되는데 지금 4명이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부담이 되실 거예요. 이 부분은 좀 잘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처벌은 어느 수위로 이루어질까? 일단 합의를 하게 된다면은 보통은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고가 있고 인사피해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908에 간다. 908에 가서 거기서 재판을 받게 될 거고, 감옥까지 갈 정도는 아니겠으나 집행유예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추가 준비 자료는 이제 많이 넣어드렸고, 특히 김광일 님이 댓글에다가 올려주셨네요. 고맙게도. 그 자료들을 참고하십시오. 무지개 저편님, 음주사고 초범입니다. 피해자이고요. 그러니까 음주사고가 발생했지만 상대방의 과실이 더 크다, 이런 의미겠죠. 자, 8월 5일 저녁 9시 50분경 고객분과 음주를 한 후 카카오 대리를 요청했으나 30분 정도 기다려도 배차가 되지 않아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우회전 차선을 타려 급하게 끼어들었고 사고가 났고 0.108 농도가 나왔습니다. 블랙박스 제출했고요. 지금 이제 피해자라고 하셨죠. 그래서 형사합의나 민사상 합의, 면허 취소가 1년일지 2년일지. 일반적으로 일단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이 맞지만 피해자가 된 경우에는 1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해자로 된 경우에는 사고가 없는 걸로 판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물론 내가 피해자라고 해도 과실 비율이 있으면 상대방에 대해서 민사 합의는 하셔야 돼요. 민사 합의에 대한 부분은 나오는데 다만 형사 합의는 필요가 없고 피해자니까 특히나 면허 취소가 되는 부분도 어쨌든 2년이 아니고 1년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이 말입니다. 네, 과초님, 공영주차장 시동 후 기어 후진 음주운전. 인덕원역 공영주차장에서 저녁 10시경 집에 귀가하려고 차에 타고 날씨가 더워 시동을 켠 후 실수로 파킹을 한다는 게 후진했습니다. 실수로 후진을 했다는 거죠. 주차 관련 신고로 경찰이 왔고 음주 측정을 했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확인 후 연락을 준다 합니다. 일단은 시동을 켜고 이동을 했다면 음주운전이 맞습니다. 기아 조작을 잘못했든지 안 했든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거는 음주운전에 해당이 돼요. 다만 시동이 안 들어가 있는 경우에 차가 빗면에 미끌려 갖고 내려가는 경우는 음주운전이 아니에요. 하지만 시동이 걸려 있고 이동했으면 음주운전입니다. 이걸 조작 발진이라고 하는데 우리 판례는 조작 발진서를 채택하고 있어요. 기어가 들어가 있고 움직였으면 무조건 음주운전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안 움직였다. 그러면 이제 음주운전이 아닌 거죠. 시동을 걸고 있다고 해도. 움직였는지 안 움직였는지가 중요하고 CCTV를 봐야 할 것 같아요. CCTV에 움직임이 없다. 그러면 이제 음주운전이 아닌 거죠. 땡벌님, 음주운전 단속에 대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12년에 성인이 되고 부모님 차로 음주 적발 0.068이 나와서 벌금형의 면허 정지 100일 받은 적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 한 번 더 적발이 됐고요. 훈방이네요. 그때는 다행히 훈방이 됐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적발이 또 된 거죠. 0.214로 일단 10년 안에 2번이기 때문에 2년 동안 면허가 취소가 되는 거고 2년 면허 취소를 110일로 바꾸는 것이 우리 목적이 되겠죠. 일단은 실형 갈 확률이 없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도가 높기 때문에 없진 않아요. 그러나 그 실형 확률이 높진 않지만 어쨌든 가까운 곳에 있는 또는 전문성 있는 변호사를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뺑소니 초범 가해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뺑소니 초범입니다. 8월 8일 8시경 저녁을 먹으면서 소주 반병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동을 하게 됐고요. 사이드미러에 탁 하는 소리가 나서 창문을 내렸더니 보행자가 있더군요. 괜찮으십니까? 여쭤봤는데 괜찮다고 하지 않아서 순간 겁이 났고 보행자도 약간 술기운이 있는 것 같아서 약간 보험 사기를 노린 느낌도 들었고 겁이 나갖고 사고 현장 도주했다. 이건 안 되죠. 어쨌든 적발됐고 음주 농도는 나오지 않았지만 차 바퀴에 밟혔다라고 하는 거고 일단 음주운전 농도가 나오지 않았다면은 이제 음주운전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뺑소니는 해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사고가 있었고 그 사고를 알고 도주한 거기 때문에 뺑소니죄에 해당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이제 경우에 따라서 상해가 아니라든지 또는 다친 부분이 없는 줄 알았다라든지 도주할 의사가 없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면 뺑소니가 빠지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이건 좀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어쨌든 노력을 하시면 가능성은 있지만 해봐야 된다. 이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모두다 행정사 카페 게시판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네이버에 모두다 행정사로 검색하시고 카페 게시판 Q&A 코너에 질문을 적어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질문을 적어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만 제가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제 답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질문 제목에 저에게 답변을 달라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모두다 행정사는 8년째 비대면 업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걱정 없이 언제든지 서면만으로 진행할 수 있는 비대면 시스템을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모두다 행정사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다 감옥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경중을 따져서 억울하거나 또는 경미하신 분들은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